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 기술사입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아침 좀 일어나가지고요. 어제 면접을 받지 않습니까? 건설 안전 기술사 2차 이제 면접을 보고 왔는데 뭐 그렇게 썩 그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뭐 제대로 답변을 많이 못 해가지고 오늘 그래서 그래 면접 그 후기를 좀 남겨보려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면접 후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은 그런 영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자료들은 많이 이렇게 순환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든 취지는 한번 그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화상 면접을 또 실시한 또 두 번째이거든요. 그래서 또 의미가 있고 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면접관님들이 이제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가면은 가운데 분이 이제 교수님이에요. 이렇게 딱 가면 이제 방이 한 열 개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노란색 그 이렇게 뭐야 발 표시가 돼 있는데 딱 서 있어가지고 인사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럼 요 분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쪽이 이제 교수님이시거든요. 교수님이 있으시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테이블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요 인사드리고 여기서 이제 앉아서 이제, 이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쳐다보면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는 이제 기술사분이나 이제 산업체에 계신 분들 질문하시는 면접위원님들 계시고 그래서 가운데 물어보시는 분이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교수님 그거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현업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분이 자장 그 앉아 계신 분이 교수님이시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한 소요 시간 한 20분 정도 할당이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봤다는 평을 하는 이유 제 자신한테 하는 거는 너무 속도가 빨랐어요. 속도가 이 발음하는 속도가 그러니까 이 말하는 패턴이 너무 빨랐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단답형으로 대부분 단답형으로 물어보십니다. 단답형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랬어요. 원래는 좀 길게 이렇게 좀 여유를 두시면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어떤 그 스토리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답형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한 느끼기에는 한 2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좌측에 보시면 제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빨간 글씨는 이제 제대로 답을 못한 부분들 그거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검정색 글씨가 뭐 제대로 답을 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현업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많이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아마 토지및 기초기술사 제가 세 번째 합격했잖아요. 면접은 그래서 첫 번째 봤었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합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다. 이건 그래서 좀 그냥 어떤 후기로만 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시에 봤어요. 10시에 이제 봤는데 10시에 정확히 본 게 아니고 10시 반부터 이제 시작은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네 번째 정도 됐거든요. 어떤 방에 이제 뭐 5번 방이었던 것 같은데 네 번째면 이제 그 앞에 세 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 분이 있으셨는데 그 세 분은 이제 뭐 저기시죠. 20분 정도 이제 흘렀으니까 여기 1시간은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 11시 한 40분쯤에서 12시 정도에 끝났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부랴부랴 이제 나왔는데 뭐 비가 살짝 오긴 왔어도 그렇게 많이 안 오고 또 해가 뜨고 뭐 날씨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거기 가는 버스가 이제 마을 버스가 3번 버스가 있거든요. 그렇게 순환 버스가 3번 버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회기역에서 내리는 경우이고 이제 뭐 장안평으로 가는 그거는 이제 뭐 1221번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담역에 내렸는데 또 막 순환하는 거. 2차 이 순환하는 거. 그래서 성수에서 그러니까 제가 목적지가 어디였냐? 어디로 가는 거? 가산 디지털로 가는 거였어요. 가산 디지털. 가산 디지털. 그래서 아무튼 어저께는 이제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천천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그 면접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딱 들어갔는데 요 분이 세 번째 요 분께서 이제 먼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극비하고 함수비하고 예민비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떨리고 막 한 문제 물어봐도 잘 이렇게 기억을 못 하는데 일단은 간극비에 대해서 간극비, 함수비, 예민비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복창을 한 거예요. 일단 복창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생각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걸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리띵크 다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시간적인 여유도 좀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명복창을 다시 하면서 간극비, 함수비, 예민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 처음에 무슨 토질부터 이렇게 질문하냐. 저는 이렇게 이력 카드에 하나도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번에 뭐 괜히 토질기술사 있다고 그러면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저기 더 강압적으로 뭔가를 할 것 같아가지고 뭐 토목기사 있는 것도 안 적고 재료기사 뭐 있는 것도 안 적고 뭐 다 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력카드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력카드에는 이제 뭐 제 경력만 이렇게 적고 거기서 했었던 일 뭐 뭘 하고 관리 감독을 했고 위험성 평가를 했고 뭐 방어 설치하고 무슨 안전난간대 설치 뭐 이런 것들 했다 이런 거 적어놔야 되거든요. 이력카드는. 그래서 그렇게만 해놨어요. 했더니 이분이 이제 뭐 토목적으로 이제 동다짐도 했다고 그러고 뭐 프리로딩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간극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간극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하고 간극비는 뭡니까?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얘기했어요. 그냥 뭐 그 흙의 최적에 간극의 최적이다. 그리고 흙의 삼상이 있으면 뭐 이렇게 물이 있고 그다음에 뭐 공기 있고 물 있고 그다음에 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에 대한 이제 간극이다. 이 흙에 대한 그런 것이 이제 간극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함수비가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구분한 게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 이제 한번 함수량이 있잖아요. 함수량. 함수량과 함수비가 또 틀리잖아요. 이게 이제 옛날에 한번 정리한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뭐냐면 흙에 이제 건조된 흙의 무게예요. 웨이트.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물의 무게거든요. 그게 함수비거든요. 이게 100%한 게 이제 함수비고 함수량은 뭐냐면 이제 전체 물과 흙과의 이제 그 무게분의 물만의 무게가 이제 함수량이에요. 이게 좀 틀리죠. 이제 전체 무게분의 함수를 얼마나 물이 이 안에 있느냐 이게 이제 함수량이고 함수비는 이제 흙의 함수비하고 흙의 함수량이라고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시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고 예민비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티비니티 해가지고 센시티비티죠. 그래서 이제 교란 QUR분의 이제 QU 불교란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뭐야 8에서 64 된 게 이제 예민 점토라는 거 있잖아요. 예민 점토. 이게 이제 얼마나 그 점토가 이제 연약한지를 나타내는 거, 예민한지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다. 그래서 이제 예민비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뭐 시그마 엡실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그 불교란 시료 상태 있잖아요. 일축감도, 압축강도. 그리고 요렇게 해서 이제 QU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일축 압축강도로 이제 그 예민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렇게 뭐 말씀을 잘 드렸어요. 요거는 근데 이제 문제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뭐 다짐과 앞니는 뭐냐 뭐 이것도 이제 이런 건 알죠. 다행히 아유 그래도 아는 거 물어봐서 다행이다. 근데 이제
아무튼 갈수록 가관입니다. 아무튼 빨간색부터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이제 다짐은 뭡니까? 다짐 뭐 일반적인 거겠죠. 뭐 다짐은 공기를 빼는 거고 흙에서 막 다져가지고 공기를 배출시키는 거고 암멜이 이제 공기 아니 저 간극수압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배출하는 거죠. 물을 배출하는 거죠. 근데 사실 다짐에도 이제 물도 같이 있어요. 물도 배출해요. 같이 배출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간극수압을 소산시키는 거니까 아니, 소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거하는 거니까 암밀에 의해서 어떤 하중에 의해서 물을 이제 배출시키는 거다. 요렇게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짐과 암밀 뭐 이 정도는 아유 이 정도만 물어봤으면 좋겠다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땜합을 이렇게 세 번째 땜합을 이렇게 원인하고 대책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 이게 뭐지? 그래서 댐의 이제 어떤 붕괴 원인을 말해야 되나? 그래서 막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흑댐에서 저번에 이제 저도 이제 설명하면서 흑댐에서 이제 부둥치마 응력전이 있잖아요. 부둥치마하고 이제 응력전이로 인해서 이게 이제 그 어떤 중립적으로 해가지고 뭐 이게 답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분이 어떤 걸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땜합이 이제 수압에 의해서 뭔가가 이렇게 균열이 나고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라우팅도 하고 뭐 수압 활렬도 이렇게 생긴다. 수평 토합에 의해서 이렇게 뭐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하중이 작용하면 여기 이렇게 이제 뭐 아층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아층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요 중립적으로 해서 어떤 이제 그 수평토합이 이제 요 시그마 다시 이거는 뭐 답이 아닙니다. 아무튼 요게 이제 커지면서 요 부분이 중앙부에서 중립부 쪽에서 수압 활력이 생긴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탐탁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한번 그 땜압이 뭔지 뭐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뭐 댐이 붕괴가 되거나 어떤 압이 있는 그런 이유가 뭐 재료 강성의 차이거나 뭐 축제 높이의 차이 이런 부등치마나 뭐 아니면 그 기초한반 굴곡부의 뭐 그런 부분들 다짐이 좀 안 되고 수빈축 다짐도 해야 되고 뭐 신벽폭도 크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떤 파이핑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붕괴 원인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원료가 가장 크긴 오버플로이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거고요. 근데 땜압의 원인. 그래서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라우팅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한다고 대책은 얘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거는 아시는 그런 어떤 그 달인이 계시면 리플 좀 남겨주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땜압. 그래서 뭐 요즘 그 중국에서도 비도 많이 오고 막 그 댐 붕괴 위험도 있고 막 라오스 막 이런 댐 붕괴 상태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쭤보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댐압의 원인 많이 어디선가 논문에서도 봤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좀 그 리플을 좀 남겨주시거나 이렇게 메일도 한번 주시면 좋겠고 무식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물류센터 이거 당연히 이제 나올 거라고 얘기는 생각은 했는데 답을 했는데 심상 탐탁치 않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이천에 그 물류센터에 그 화재가 난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 용접 작업이잖아요. 용접 작업 할 때 이제 지하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데 이제 어떤 동시 작업이잖아요. 동시 작업. 어떤 이제 유증기나 이런 그 인화 물질이나 폭발 물성이 옆에 근접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폭발물.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더니 좀 더 자세하게 더 할 수 없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용접 작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정이 아마 굉장히 타이트한 것 같다. 그러니까 바빴던 것 같다. 이 공정 때문에 이제 쫓겨서 영세한 업체들은 어떤 일을 그냥 막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공기에 대한 그런 그 어떤 타이트함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넘어가서 맞는 얘기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시사적인 부분에 이제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신문도 보고 건설경제 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자나 이제 막 칼럼 하는 거 이제 살짝 보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공정적인 부분도 라디오에서도 막 들었거든요. 공정적인 부분도 문제다. 막 그러면서 그래서 영산업체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거는 이제 유증기가 문제잖아요. 유증기. 그래서 막 폭발이 갑자기 일어나 버리고 저도 이제 그 옛날에 그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할 때 거기서 이제 지하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가스가 많이 차요. 하수처리 시설. 왜냐면은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지하에 이제 그 이렇게 뭐 아주 가스가 많이 있잖아요. 여찌됐든 뭐 탄산가스인지 뭐 아무튼 뭐 뭔가가 이렇게 차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그 용접 작업이나 어떤 그런 산소 작업을 하면 이게 펑 터져버리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작업 그 뭐야 밀폐 공간 작업 공간에 대해서 이제 환경 측정을 해야죠. 밀폐 공간 작업 환경 측정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업 환경 측정 이거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하에 할 때 빵 터졌어요. 진짜 빵 터져 깜짝 놀랐어요. 막 건물이 막 엄청나게 진도가 한 제가 느끼기에는 한 뭐 한 진짜 6 이상 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다친 분은 없었어요. 다행히 다친 분은 없었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용접 작업 그 물류센터 그걸 보면서 이번에 용인에서도 또 불났지 않습니까? 용인에서도 또 불났었거든요. 용인에서도 불. 이것도 이제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근데 이거 뭐 조사 중인 걸 제가 뭐 감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시사적인 것만 살짝 터치를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만족하신지는 모르겠어요. 만족하시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말을 해내려고 했다. 근데 이제 뭐 제 마음속에는 탐탁치 못한 마음이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보면은 아니 네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 이제 트래픽커빌리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약 기반이나 트래픽커빌리티 장비 주행성이잖아요. 장비 주행성 이게 이제 접지압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콘지수 있잖아요. 콘지수 요거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그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또 토지를 첫 번째 시험 볼 때, 1차 시험 볼 때, 토지미기 쪽에 있었어 1차 시험 볼 때, 이제 어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때 말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제가 습지불도죠. 습지불도죠. 습지불도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그 콘지수가 1에서 3 정도 돼요. 콘, 콘지수니까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겠죠. 접지압이니까 어떤 단위 면적에 대해서 어떤 하중이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되고 이상 돼야 되고 중형 불도저. 중형 불도저는 어느 정도 되냐? 이제 제가 이걸 말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대충 이제 가벼운 그런 장비는 1에서 3 정도 되고 뭐 덤프 트럭은 한 10에서 20 사이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너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면 중형 불도저는 어느 정도 되냐? 한 5에서 7 정도 되거든요. 5에서 7 정도. 5에서 7kg per 제곱센티미터. 이 정도 되고 대형 불도저는 어느 정도 되냐? 대형 불도저라고 하면 한 20톤에서 한 32톤 정도. 대형 불도저. 이거는 20톤에서 한 32톤.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냐? 7에서 한 10 정도 돼요. 7에서 한 10 정도. 7에서 10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자주식 스크레이퍼, 견인식이나 이제 자주식 스크레이퍼. 첫 번째는 이제 견인식 스크레이퍼는요. 견인식 스크레이퍼. 견인식 스크레이퍼는 7에서 7에서 10 정도 되는 거죠. 얘도 7에서 한 10 정도 되고 자주식 스크레이퍼는 10에서 13 정도 된답니다. 자주식.
한번 찾아보세요. 뭐, 그러니까 10에서 한 13 정도 되고. 그러면 내가 말했던 그 덤프 트럭 얼마냐 찾아봤어요. 저도 와서. 제가 이거 옛날에 찾아봤어요. 말 못해가지고 떨어지면서 막 복귀하면서 막 눈물을 머금고 당구도 치면은 그 저기 뭐야 저거 치잖아요.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아무튼 저 지고 나서 이렇게 응? 반성담아 치는 것처럼 담아라는 표현 좀 싫습니다. 반성 구술이라고 해요. 반성 당구. 이게 15 이상이에요. 15 이상. 20톤 트럭이 그러면 좀 비슷하게는 말했나요? 그러면 아유 모르겠습니다. 15kg 15kg per 제곱 센티미터다. 요 정도의 혼지수 접지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마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뭐 답은 이제 뭐 어쨌다 뭐 그분들이 이제 저걸 하겠죠. 평가를. 그래서 아무튼 뭐 썩 가면 갈수록 이제 좀 과감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보강 도움벽 뭐 토지하면 저 엄청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한 게 안 하면 까먹는다고 했잖아요. 보강 도움벽이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이거 뭐 설명을 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딱 물어보는 것만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보강 도움벽이 있다. 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안정 조건이 5가지가 있다. 일반 조건은 3가지인데 그래서 뭐 저 모르겠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뭐 전도 활동 지지력 그건 알겠어요. 전도 활동 지지력 그 있잖아요. 전도 활동 지지력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가 있냐면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뭐 이게 그리드 하고 뭐 있잖아요. 그리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칭 현상으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흙과의 이제 어떤 그런 아칭 현상으로 이제 땡김 현상 인장 부분. 그래서 이제 어 전도 활동 지지력에다 이제 뭐 치마가 있다. 모르겠어요. 치마가 있다 그랬고 뭐냐 뭐 어떤 배수 조건이나 뭐 이런 조건을 좀 안정 조건을 구비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여기 뭐 집수정이나 이런 배수 처리도 잘 돼야 되고 어떤 치마에 의해서 뭐 이렇게 옹벽도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양압력이 작으면 또 이렇게 막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치마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동결 깊이 이하로 이제 기초를 묻어야 되잖아요. 동결 깊이 이하로.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찾아봤는데 뭐 여기에 대한 인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력 조건, 외력 조건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했는데 다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안 나고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 외력 조건 인장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 치마도 이제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수 조건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식으로 이게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지진하중이나 이런 거 특수하중도 고려를 해야 된다. 어? 특수하중.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뭐 좋습니다. 그러면 5m 이하도 지진하중을 고려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제가 뭐 5m 이하의 지진하중 그거를 설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 요 분이에요. 요 분인데 위원님 저는 제가 너무 긴장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현업에 가서 꼭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더니 알았다고 넘어가시더라고요. 뭐 지금 선수분들은 아시겠죠. 이런 것도 얘기 못 했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안 됐겠죠. 그래서 이제 답답합니다. 그래서 후기를 남기는 이유가 다음에 또 반성담아 치는 거, 반성 그 당구 하듯이 치는 거죠. 그러니까 남기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가설기자재, 그 다음에는 가설기자재에 대한 그런 어떤 폐기 등급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어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2015년부터 뭐 이렇게 V5하고 V6를 쓰지 않기로 했다.
쓰지 않기로 했다. 그에 대해서 아느냐? 그래서 예, 제가 그 숙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막 자기 막 설명을 해요. 당신이 이분이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세계 기준이 이제 있어요. 가설기자재를 이제 사업장에서 1회 이상 사용할 거나 또 그 사용하지 않는 신품이라도 장기간의 보관으로 강도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는 이제 가설기자재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폐기나 이제 어떤 그대로 조금 써도 된다 아니면 변형 손상이 있을 때 뭐 수리를 해도 된다 이런 A, B, C 등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성능 기준에 대해서 이제 수리 정비를 거쳐서 이제 재사용 가능을 판단 여부, 가부 판단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성능 검사. 그러면 뭐 인장 강도, 압축 강도도 있을 수 있겠고 위험 등급. 근데 뭐 당신이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듣고만 있었죠. 그래서 V5, V6에 대해서 안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 기준을 아느냐? 제가 뭐 안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옛날에 뭐 한 4m 이상인가 뭐 5m 이상에 이렇게 쓸 때는 이제 V5, V6를 쓰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구분하는 걸 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 강도하고 이제 그 높이다, 높이에 대한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V1부터 이제 V4까지는 이제 좀 높이가 제가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강도하고 높이의 기준이다 이렇게만 설명했더니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넘어가시고 모르겠습니다. 그 아무튼 저 그 달인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으면 좀 리플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흙은 이제 뭐자 10번째잖아요. 흙의 이제 변형계수하고 암석의 탄성계수에 대해서 아느냐? 요건 이제 옛날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내용 중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은 이제 탄성계수고 그래서 구분을 할 줄 아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형에 이제 흙은 이제 탄소성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은 딱 탄성만 존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변형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이 시그마 이 엡실론에서 요거잖아요.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톤퍼메다 제곱 단위예요. 탄성계수죠. 탄성계수인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시그마 엡실론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이렇게 탁 프랙처 이제 그 페일리어가 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탄성계수가 여기 직선상에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 탄성계수가 그래서 이제 암반은 시정 파괴가 나기 때문에 이제 탄성계수를 쓰고 변형계수 같은 경우는 이제 흙은 이제 어떤 그 누르면 다시 이렇게 또 반등도 되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하냐 반발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형계수를 쓴다. 그래서 이게 탄성계수나 변형계수가 크다는 건 이제 단단하다는 거잖아요. 단단하다. 그러니까 어떤 응력을 줬는데 외력을 탁 줬는데 변형에 따라서 이렇게 얘가 이제 크면은 변형은 작으면 이제 이렇게 얘하고 E1하고 E2하고 틀리겠죠. 그러면 이제 변형은 크면 얘는 탄성계수가 되면 물은 거예요. 이제 물은 편이고 얘가 이제 큰 편이고 또 단단하고 그렇죠? 왜냐 변형은 작으면서 응력에 있어서 이제 탄성계수가 큰다는 건 단단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건 좀 물은 편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암은 단단한 이제 직선에 대해서 이제 선형의 해석을 하고 흙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한 강도에서 이렇게 어떤 한계 상태까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계 상태로 간다 그러면 어떤 변형적인 부분이 비선형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이 변형계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토지미 기초 기술사가 맞는지 아무튼 이렇게 표현을 했긴 했는데 어디서 들은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 순간 이제 재치로 이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한계 상태 설계법, 뭐 극한 강도 설계법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탄성계수하고는 이제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변형계수까지 이제 간다. 흙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들으시면서 뭐 이게 참 대답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면접 보신 분들은 그 중압감 막 압박감 때문에 알던 것도 생각 안 나고 막 말도 막 꼬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토지 및 기초 기술사라고 해서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또 응력과 강도 차이를 이제 아냐고 해서 이것도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그렇잖아요. 응력은 어떤 힘이잖아요. 힘. 그리고 이제 이건 견디는 힘. 이렇게 얘기하지 말래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은 이게 모아클롱 있잖아요. 타우 시그마에서 이제 어떤 모아원이 있는데 어떤 그 모아 파괴 포락선 있잖아요. 모아클롱 파괴 포락선이 어떤 이제 그 모아원에 이제 시그마 1하고 시그마 3가 있는데 삼투압식 시험에서 이렇게 어떤 접하게 되잖아요. 이게 모아클롱 파괴 포락선이잖아요. 모아클롱 파괴 포락선. 파괴 포락선인데 이제 여기 C 값이 있고 이제 뭐 이렇게 파이 값이 있겠죠. 여기도 파이 값 똑같이 있고 그러면 접하는 부분에 이제 파괴가 일어날 때 이게 이제 어떤 능력으로 줘서 파괴가 됐느냐 그게 이제 전단 강도다. 전단 능력과 전단 강도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만약에 이제 어떤 최대의 압의 응력에 있어서 이제 여기가 최대 전단 강도다. 최대 전단 강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시그마 타우 값이 나오겠죠. 뭐 어떤 응력에 대해서 파괴됐을 때의 이제 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건 흙에 대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이제 아까 그 탄성계수로 사실 넘어갔어요. 좀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응력과 강도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맞고 틀리고는 이제 뭐 그분이 판단하시겠고, 점수는 이제 뭐 60점 이하로 주면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뭐 썩 마음에는 뭐 합격에 대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다음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122회 합격하시면 또 같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어떤 분 이제 그러니까 중앙에 계신 교수님 이제 밑에 게 이제 12분부터는 교수님 거예요. 근데 위험성 평가 이제 정확하게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정의하라는 게 아니고 뭘 막 얘기하시더니 뭐 위험성 평가 아니야. 뭐 그래서 뭐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작업장 내 근로자를 위해서 이제 어떤 위험 요인이나 이런 사전 파악을 해서 요인을 사전 파악해서 이제 뭐 그랬잖아요. 그 위험성 추정하고 그다음에 저 위험성을 또 이제 결정하고 뭐 대책 수립하잖아요. 어떤 위험에 대한 대책 수립하고 이제 결정하고 이런 것들 이제 기록 및 보존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추정성하고 이제 빈도하고 강도 이렇게 하잖아요. 위험 빈도가 있고 강도가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찾아내서 어떤 위험성 평가를 어떤 요인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중하로 평가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대책을 방안 대책을 만드는 것이 이제 위험성 평가입니다.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뭐 대책 뭐 이게 갑자기 대책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도 뭐 대충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어떤 게 위험성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이런 빈도나 강도에 있어서 그, 그 등급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뭐 TBM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처음에 이제 그 툴박스 미팅을 하면서 지적구하고 안전교육도 하고 뭐 방호 설치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대책이겠습니다. 뭐 3위 대책인가 뭐 포엠 대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했다 뭐 기억도 안 납니다.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래서 뭐 그렇게 끊었고 이제 빨간 글씨는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또 저는 이게 처음 들었어요. 거푸집
영립이라고 하기는 무슨 뭐 매립하는 건가? 그래서 영립이에요. 겉부집 동바리를 거꾸로 이렇게 세운다는 것 같더라고요. 영립, 영립. 아, 진짜 무식합니다, 저. 정립하고 영립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동바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했겠죠. 뭐 이렇게 슬라브가 있고 뭐 이렇게 받침 뭐 이렇게 있고요. 이제 좀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발이 이제 설치하는데 이걸 이제 거꾸로 했다는 거겠죠. 거꾸로. 저 거꾸로 하는 거는 잘 못 봤는데 아무튼 그런가 봐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뭐 안전 무슨 저기 그 이렇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막 댓글 남겨놓으신 게 있었는데 써는 게 뭐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하중에 있어서는 이제 콘크리트에다가 여기에 100%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프로 정도 하중을 받느냐 그래서 0.5 감마시티에다가 150이다 1kg per 제곱미터다. 이것도 제곱미터인데 센티미터라고 써요. 아유, 아무튼 말을 바꿨는데 아무튼 잘못했어요. 아무튼 그거는 뭐 당나귀는 뭐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저번에 이제 고정하중 이게 이제 충격하중 고충작 요렇게 이제 작용하중이잖아요. 작업하중 이제 요렇게 해서 여기 100%고 여기 50% 차지한다. 충격하중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아 그게 지금 영립에 대한 그런 답입니까? 교수님 또 웃기면 안 되거든요. 아 교수님 제가 정립에 대한 걸로 착각하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뭐 와서 찾아보니까 뭐 정립이나 영립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뭐 달인분께서 이것도 좀 리플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중 계산도 해야 되고 응력 계산도 해야 되고 하응단표 단면 계산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상세도 조립이나 해체 시에 관계해서 표준 상세도도 구비를 잘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검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그래서 뭐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뭐 1점은 적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탐탁지 못합니다. 지금 저도. 그리고 이제 14번째 시설물의 이제 결함, 중대한 결함. 이거는 뭐 많이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뭐 일단 뭐 철근 부족한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부식된 것도 있고 균열, 부식, 뭐 마모 뭐 이런 것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제일 생각나는 게 갑자기 PHC 파일이 생각나더라고요. PHC 파일. PHC 파일이 이제 이게 이제 중파되거나 균열이 있거나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터널도 용수, 누수가 또 벽체 누수나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용수, 누수 이런 거 하고 이제 건축물은 이제 내화력 벽체, 건축물은 내화력 벽체에 이제 균열이 생기거나 이런 게 이제 심각한 중대한 이제 결함인 것 같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얘기했어요. 뭐 터널하고 이제 뭐 항만은 이제 뭐 문이 잘 안 닫히는 거, 항만 관문 시설에 이제 문 안 닫히는 거 있잖아요. 문 개폐 잘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 개폐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생각이 잘 갑자기 안 나네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대충 이런 것들 막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되게 많은데요, 그죠? 근데 뭐 교자 장치, 그 뭐 교량에 교자 장치, 교자 장치 이제 휴 같은 거 이제 파손되는 거 있잖아요. 요거 말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튼 생각이 안 나요. 막 하다 보면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3개 이상만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래도 합격은 멀었다. 합격은 멀었다 그 생각이 들고요. 이거 제 영양평가 이거 참 저 봤던 것 같은데 생각이 제니까 제 영양평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살짝 제가 와서 찾아봤어요. 와서 찾아 답은 뭐라고 했나? 제가 이걸 잘못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제 영양평가 제 영양평가가 뭐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해석하는 뭐 그런 걸로 들은 거예요. 재해석 평가. 그래서 이제 안전성 평가 있잖아요. 안전성 평가, 안전성 평가. 이게 이제 뭐 위험성 평가하고 이제 구분해서 하는 거. 이거 막 옛날에 외웠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정량적인 분석, 아니 정성적 정량적 분석하고 뭐 평가 착공하고 뭐 이렇게 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재평가를 하고 FTA에 의한 뭐 재평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로 한 거예요. 아, 참 답답했을 거예요, 이분도. 뭐 재영향 평가라고 했더니 다시 한번 물어보는지 했어야 되는데 아니 뭐 저는 그냥 재평가로 들은 거예요. 재평가, 재영향이고 재평가에 대해서 한번 정의하고 뭐 협의 내용 뭐 하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여기 와서 찾아보니까 어떤 이제 개발 지역 있잖아요. 어떤 사업하는 개발 사업이 있으면 이게 이제 협의할 때 어떤 그 내용은 이제 뭐 협의해서 하는 그게 다 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제 영향법 그래서 뭐 중앙 그 대책 본부장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재해가 발생하면 이제 건의를 해서 이제 대통령이 선포하고 뭐 그 뭐나 재난지역 선포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대통령이 선포하고 뭐 이런 거로 이제 연관해서 말을 했어야 되는 건지 아무튼 이거 그거 요거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인데 뭐 개발 사업 할 때 어떤 재영향 평가를 해야 되고 협의할 내용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 찾아보세요. 뭐 저도 이제 막 잘 모르고 마음은 막 심란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면접관 분들께서 이렇게 성향이 이제 막 급하신 분들 같더라고요. 막 뭐 이렇게 딱 말하는 것만 얘기하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딱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저의 이제 그 자기 소개도 준비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엄청 해왔습니다. 3일 동안 이게 뭐 포장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녹음도 하고 막 카메라로 저를 이렇게 보이게 하면서 막 핸드폰으로 카메라 촬영도 하고 막 하면서 엄청나게 그거 했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갑자기 처음부터 간극비 함수 물론 이제 제가 아는 거 있지만 그거는 근데 뭐 보강토 용벽의 외력 내력 쪽 제가 공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200문제 300문제 뭐 만들었어도 그 안에 이제 좀 다양하게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옛날에 했어야 되는데 때마 뭐 이런 건뭐 제가 뭐 시사적인 거를 좀 등한시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시사적인 것도 잘 보셔야 돼요. 면접 보실 때는. 그래서 엇부지 동발이 영립 재해영향평가 이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도 뭐 합격하시겠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제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토질미기 쪽 기술사 처음 하고 두 번째 볼 때 딱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딱 그래가지고 현업에 가서 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3번 이상 말하면 안 되더라고. 아니 뭐 우길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뭐 혹시나 잘 줄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에 막 우기고 막 내 주장이 옳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잘 제가 숙지를 못한 것 같고 현업에 가서 꼭 확인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하고 이제 끝냈어요. 그래서 뭐 되고 안 되고는 이제 그분들 어떻게 끝났겠죠. 벌써 점수 다 주셨을 거예요. 이제 선택을 8월 14일인가 발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뭐 심판을 평가지 심판이 아니고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썩 좋은 그런 거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복귀 한번 올려볼거요. 요거는 이제 오늘 바로 그냥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뭐 아끼고 그럴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코로나
뭐 감기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죄송합니다. 그 휴가철이시잖아요. 차 조심하시고요. 진짜 건강이 잃고 뭐 다치고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공부고 뭐고 다 없어요. 직장이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좀 힘들다 막 김이 빠지고 막 내가 기가 허하다. 그럼 바로 그냥 주무세요. 뭐 그거 뭐 미련 갖지 마시고. 그래서 내 몸이 가장 중요하고 몸을 항상 이렇게 양호하게 하시고 물놀이 혹시 가시거나 그러면 뭐 물도 조심하시고 비가 많이 오잖아요 요즘. 그래서 아우 막 그 지하철에 물 차가지고 세 분 돌아가신 거 보면 그것도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여기 마치겠습니다. 뭐 그 엔딩이 너무 길면 좀 그러니까요. 아무튼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은 좀 조금 준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휴가 잘 보내시고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